근데 이사님을 네. 뵙기 전에 네. 저도 이제 다른 뭐 매장들도 가보셨죠, 가보고 그쵸? 했을 네, 거잖아요. 맞아요.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던 거는 네. 지나친 저자세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물론 고자세도 아니지만 완전한 평등의 관계에서 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수식어는 벤츠 상위 1% 판매왕. 벤츠 판매왕에 네, 빛나는 판매왕. 우리 네. 윤미애 이사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멜세스 한성자동차 강남전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윤미애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워낙 바쁘신데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최근에 책도 나오고 신간도 나오고 맞아요. 곧 또 출간합니다. 제목이 너무나 강렬한 가진 게 지독한 뿐이라서 저 딱 같죠. 그러니까 촬영 전에 그러셨어요. 제목 지은이를 빼도 저일 것 같다고. 지은이를 빼도 우리 이사님 같은 느낌이 뿜뿜 네, 맞아요. 뿜어져 나오는 맞습니다. 사실 뭐 유튜브에 이제 윤미애 이사 네. 아니면 벤츠 판매왕 네, 치면 맞아요. 뭐 수십만 수백만 조회의 영상들이 사실 많이 뜨잖아요. 네, 맞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희 한성자동차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영업사원들한테 SNS를 하는 게 금지였었어요. 안 되게 돼 있었다가 2월 1일부터 전시장 내방객이 점점 너무 줄어드니까 이거 SNS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표가 돼서 야 유튜브, 인스타그램 하게 해 이렇게 해서 딱 오픈을 했고 계속 기다리던 PD가 이제 찍어도 된다 했더니 이제 제 어떤 브이로그처럼 저의 일상과 저의 살아온 얘기를 찍었는데 그 영상이 이제 지금 170만 가고 있거든요. 2030 도전이란 채널에. 그러면서 다른 채널에서도 섭외가 오고 이거 해야겠네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 채널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이 네. 진짜 이렇게 막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스토리들이 많던데 네. 벤츠 판매는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IT 쪽에 영업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전 처음부터 수입차를 팔던 친구가 아니어서 IT 쪽에서 오래 영업을 하다가 월급쟁이엔 좀 한계를 좀 느끼고 이거 하는 만큼 버는 게 아니니까 되게 좀 딜레마였었어요. 그리고 현타, 요즘 친구들 말로 현타 오고 혼자 매출액을 120억 하는 회사에서 110억까지 혼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봉은 정해져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매너리즘이 좀 계속 빠지고 생각이 많은 터에 하는 만큼 버는 일로 전향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수입차를 서베이를 했죠. 그때 이제 BMW, 벤츠를 엄청 원서를 놓고 다녔는데 다 안 됐고 처음 시작한 게 BMW 목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BMW 수입차를 시작하면서 서초 BM 왔다가 지금의 이제 벤츠 전시장을 11년도에 입사를 하게 됐죠. 벤츠 강남 전시장. 맞아요. 거기 이제 많은 자동차 파는 영업사원들은 다 가고 싶어 하는 쇼룸이라 저도 그 맞은편에 스타벅스 건물 있을 때부터 가서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그랬어요. 내가 저길 꼭 들어갈 거야, 갈 약간 거야. 메이저리그 같은 그런 그렇죠. 곳이네요. 정말 메이저리그고 학교로 치면 서울대, 하버드인 거야. 저길 꼭 입학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또 엄청 큰 그 대로변에 완전요. 멋지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상담 이런 건 생각도 못했고 떨리니까. 그래서 맞은편에 스벅 커피 있었어요. 그래고 있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어떤 차가 들어가네? 저기 누가 들어가네? 어. 몇 명이 나오네? 이거를 한 몇 달에 한 번씩은 가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회사에서 세일즈를 하고 계시면서도 BMW 팔고 있었죠. 계속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죠. 로망이 있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딜러들도 대부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도 그거 일환으로 어떻게 또 좋은 기회가 와서 뭐 면접 어렵게 보고 입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네. 인센티브만 10억을 넘게 받는 네. 거의 저희가 이제 뭐 차량을 판매를 하면 인센티브 수당이 있고 또 금융을 또 차를 또 금융을 이용해서 사시면 또 금융 수수료가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받게 되는 연봉이 그렇게 찍혔죠. 네. 그게 언제부터 그 정도 수준? BMW 꼬마 시작할 때 제가 4,800 받던 연봉자가 첫 해에 6,800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요. 네. 벤츠 이제 아무래도 S클래스 신형 나왔을 때 차를 많이 팔았어요. 그때부터니까 뭐 2000년, 2000년 뭐 해서 그렇게 좀 받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2020년? 2020년? 그렇죠. 21년 그 요때쯤?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화려한 그 판매왕의 이력?
네네. 상위 1%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팔아야 그 정도가 나와요? 벤츠 저희는 탑10이라서 전국 이제 잘하는 사람들 탑10 네. 어워드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자동차 회사든 그런 어워드 시상이 있잖아요. 네. 그걸 입사하고부터 첫 해부터 저는 늘 들었어요. 탑10 안에는. 탑10 안에. 근데 이제 그게 6등도 있었고, 어. 7등도 있었고, 8등도 있었고, 뭐 3등도 탑3도 있었고. 아, 그럼요. 2등, 1등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계속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고객들한테도 늘 말씀드리지만 입사하고 작년 24년까지죠. 단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자랑이 아니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쵸. 아, 저 너무 열심히 사니까. 그래서 어워드 때 가면 술자리 하면서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내년에도 꼭 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끼리 네. 이제 전국에 잘 파는 사람들 막 지점 1등 뭐 이렇게 다 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늘 오는 사람이 된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꼭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한 늘 10년을 생각해 보면 탑10 중에 그 네. 여성 세일즈 그 워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보다 입사가 빨랐던 이사님 한 분이 계셨고요. 네. 그분하고 늘 둘만 있었어요. 둘만. 네. 열에 거의 한두 명 정도만. 열에 한두 명만이고 지금은 저 하나 있고. 네. 그러니까 모든 좀- 과정이 사실 유리천장을 계속 뚫어 나가는 과정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 남성 이렇게 구분 짓는 거를 우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네. 그냥 뭐 다 합쳐도 잘하니까. 음. 그래서 여자 중에 뭐 해서 요즘 인터뷰나 이런 거에 나오면 여성 유일해 뭐 이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네. 세일즈에 대한 뭐 예를 들면 BMW 벤츠를 팔기 전부터 이미 세일즈를 하고 계셨고 네, 아이쪽에 20년 영업했죠. 넘는 세일즈 맞아요. 경력을 맞아요. 가지고 계신데 이 두 가지는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다. 그렇게 딱 너무 많은 게 있지만 저는 우선 고객을 대하는 제 자세 같아요. 언제나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고객들한테도 그렇고 제 협력 뭐 제가 다니는 샵이나 이런 데 말하는데 남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적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우러나와서 제가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 만족을 줘야 뭔가 주머니에서 페이가 결제가 되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은 없어요. 그게 몸으로 가서 노가다를 하든 진짜 맨날 간해수공금 이거 눈알 꽂는 걸 하든 저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소중한 일이라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해야 돼. 남의 돈 먹기가 쉽나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많은 걸 다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영업하는 분들한테 제가 요즘 오프 강의 나가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분들이 절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이다. 전화 잘 받아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문자가 됐던 뭐 카톡이 됐던 전화가 됐던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들이 절 찾았을 때 빠르게 정확하게 회신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는 거나 저희가 정말 그 분들이 절 찾았을 때 제가 대응하는 자세나 그거 두 개만 좀 염두에 둬도 영업하는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윤희사님께 연락을 드렸을 때 네. 카톡으로 드렸는데 맞아요. 해외에 네. 계실 때 맞아요. 해외에 계시다고 그 톡을 거의 10분 안에 네. 이야기를 해외에서 아마 그런 걸 거고. 그러면 저는 죄송하잖아요. 맞아요. 해외에 계신데 그래서 조금 며칠만 좀 기다려달라 해서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도 만약에 그때 연락이 안 됐으면 사실 그때는 신뢰관계가 있기 전인데 그럼요. 당연히. 그러면 사실 이제 또 지나쳐가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그냥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다들 그거 뭐 다 하지 않아? 아닙니다. 정말 아닌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뭐 고객들한테도 그렇고 고객들도 저도 세일즈 관련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잖아요. 정말 늦게 보고 늦게 답 주고 뭐 되게 늦어요. 그리고 같은 일 하는 친구들 당연히 더 늦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내가 손님이면 좀 싫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한은행 강의 또 막 갔을 때 신한은행 그 강의 듣고 어떤 분 부부장님이 차 사러 오셨어요. 그래서 차를 사고 등등등 하고 출고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톡을 너무 답을 빨리빨리 하니까 자기는 AI 쓰는 줄 알았대. AI 믿어. 너무 빨리 내가 막 크크크크 웃으면서 부부장님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빨리 어, 답 주시네요. 자기는 급한 거 아닌데 어. 제가 너무 빨리빨리 답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라. 윤이사님이 바쁠 거라는 걸 알거든요. 엄청 바쁘죠. 맞아요. 엄청 바쁘죠.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몇 번 뵀지만 엄청 바빠. 맞아요. 바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즉각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 된다는 거는 사실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멀티가 잘 돼요. 보통 여성들이 많이 멀티 플레이가 잘 되는데 음. 그래서 아마 변호사님하고 저 이 차 나가는 과정에서도 제가 굉장히 빠르게 뭐든 피드백을 드렸던 맞아요. 걸로 아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네 손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전화를 했는데 얘가 늦게 받아? 내가 뭔가 물어봤는데 답이 늦어?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그래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고객이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을 깔고 가면 영업하는 데 사실 굉장히 시간으로 은근히 무시당하지 않고 싶다라는 욕구네요. 결국은. 그럼요. 인정받고 저는 그걸, 싶다. 그럼. 정말. 그 되게 중요하고 인정해드리는 거죠. 그분에 대한 대접이고 배려. 사실 뭐 벤츠를 타든 네. BMW 타든 그럼요. 또 수입차들도 또 좋은 브랜드들도 있는데 이왕 컨택을 하면 사실 좀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 당연히 있고요. 사람이라 그런 거 당연히 있고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제 고객님들이 비교적 성향이 다 너무 좋으세요. 정말 다 좋아서 이렇게 출고를 제가 지금 BMW 타면 2,000대 넘게 이제 실제 출고를 했지만 이렇게 적지고 지내는 손님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저는 그거가 마음이 너무 쓰여서 다 잘 지내거든요. 다 좋아서 잘 지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연락이 오고 이러면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우니까 빨리빨리 뭔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 드리고 제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사님을 네. 뵙기 전에 네. 저도 이제 다른 뭐 매장들도 가보셨죠, 가보고 그쵸? 했을 네, 거잖아요. 맞아요.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던 거는 네. 지나친 저자세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물론 고자세도 아니지만 완전한 평등의 관계에서 근데 다 딴 데를 가보면 진짜 좀 제가 약간 뭐랄까 불편할 정도의 저자세? 뭐 제가 뭐 10억짜리 차를 사는 것도 아닌데 네네네.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좀 굳이? 이런 감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밸런스, 그 포지션을 네네네. 너무 이렇게 낮게 아니고 또 좀 대등한 느낌으로 세일즈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게 있나요? 네, 저는 손님들이 윤 이사님한테 하면 뭐가 좋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어제도 라이브 방송하는데 그분이 장문의 댓글을 그렇게 달아주셨는데 고객 관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제 혼잣말로 너 내 손님 대봐. 나한테 반할 거야. 내가 얼마나 널 잘 모시는지 봐.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물론 처음 만나 저자세 좋지, 겸손하고 좋지. 그 친구가 쭉 잘할지 안 할지는 픽션 모르죠. 마크인데 모르죠. 저는 제가 잘하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대등하게 똑같은 파트너로서 뵙고 그러다 보니까 구입 방법이나 이런 것도 이분한테 맞게끔 잘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막 현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막 이런 식이든. 뭐 어쨌든 손님마다 맞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되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제가 팔구땡 하지 않고 되게 관리를 촘촘하게 잘 해드릴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너 나한테만 사봐. 날 반할 이런 마음이 있고. 알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 이분하고 저랑 정말 이 고저로 나눈다? 이러면 되려 불편해지고 제가 나중에라도 정기점검 때는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그럼 제가 불편해지거든요. 이 사람한테 하기 싫어. 뭐라고 오케이. 하지? 괜히 막. 그러다 보니 컨셉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가면 진가를 알게 될 거야. 모두가. 그래서 제가 재구매하고 소개가 많은 딜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고객도 물론 많지만 거의 98%가 또 사주시거나 이분이 누군가를 소개를 해서 사주다 보니까 아마 비슷한 그거에 스타일로 대한 소개를 받은 것 자신감이 같아요. 없으면 약간 본인 스스로는 네. 내가 팔고 나서 내가 점점 더 작아질 거기 때문에 초반부터 세게 아니면 좀 대등한 관계 사는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거에 대한 자존감이 없으면. 그래서 그거는 물론 다 너무 사람들이 다양하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해요. 변호사님. 이렇게 건방져? 뭐 이렇게. 아니, 건방진 건 전혀 아니었는데 그렇게 진짜 말씀하시면 대등하더라고. 그래서
다행이죠. 묘하게 거절이 잘 안 되고 막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겪어보니 이사님의 그 마음 상태 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태도를 충분히 맞아요. 느낄 수 제가 있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 사실 남다른 길들을 가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 차를 바꾸면서 네. 뭐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B사다 아니면 뭐 P사다 각각의 차들이 있으면 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어떤 딜러분들은 꽤 있던데 네. 이사님처럼 본인의 스토리 네. 그리고 본인의 생각, 본인의 투자, 뭐 자녀관 이런 것들을 좀 오픈하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네. 저의 좀 상담 스킬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요. 우선은 저희 차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모델이 한 100개가 넘어가요. 한 대 한 대 모델별로 하면. 그 세세한 옵션과 기능, 큰 틀로는 당연히 알지만 촘촘하게 그걸 일일이 업데이트 되는 걸 솔직히 습득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금융상품이나 이런 게 정말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런 걸 다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는데 그런 분의 그런 유의 정보들은 이 차를 사러 오는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이미 본인 차 산다고 하니 진짜 와 내가 벤츠를 사네 이게 로망인 차를 내가 사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오겠어. 근데 그분한테 재원이 어떻고 몇 마력 쓰고 토크가 어때서 저 회사보다 이게 낫고 말을 하면 좋지만 이분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 이분하고 사귀는 것처럼 해요. 아,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하고 지금 이제 여러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예를 들어 변호사님 주변에 누가 벤츠를 산대. 저 소개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까워지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의 얘기를 이끌어내려면 제 얘기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관심사가 어떤 건지 부동산인지 재테크인지 뭐 자녀 문제인지 이런 걸 이끌어내다 보면 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들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 좀 여러 가지 소통하는 걸 주로 한다. 맞아요. 그래서 차 얘기를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상담에. 제가 복귀를 해보니까 이사님이랑 처음 만나고 네. 사인하기까지 차 이야기 별로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별로 안. 그리고 나서 우리 책 이야기하고 유튜브 이야기하고 석사 어디 다니셨는지 이야기하고 학교 얘기하고 학교 막. 이야기하고 어디 가라고 막. 서로 학교 MBA 추천해주고 그러고 사인은 나는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러네요. 실제로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생각해 보시면 차 뭐 카리포트에 들어가냐만 중요하셨잖아요. 네. 들어갑니다. 그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그럼 뭐 필요해? 사륜 하셨고 뭐 색깔 뭐 조금 이게 어울리십니다. 이거 하시라고. 그리고 선택지가 진짜 단순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금융상품도 네. 막 대여섯 개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딱 2개 들고 와서 이거 하실래요? 이거 고민 하실래요? 안 하게 해드려요, 저는. 이거 하실래요? 이거 네. 하실래요? 네. 다른 건 생각을 할 여력이 없어서 뭐 굳이 비용 처리할 건데 네. 이거면.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툴이 이분한테 숙제를 주면 안 돼.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러면 숙제죠. 이분은 더 숙제가 많아지는 그쵸. 거야. 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쟤는 왜 이걸 권하지?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 정도의 스탯을 갖고 왔다 그러면 정말 예를 들어 변호사님이 빨간색 이 클래스는 어때요, 이사님? 그런 건 막습니다. 그쵸. 안 됩니다. 그런 건 강력하게 막습니다. 뭐 정말 특이 컬러 내지는 이분한테는 진짜 아닌 걸 이걸 했으면 좋겠네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본인이 컨셉을 갖고 오신 것들은 하시게 하고 나머지를 좀 이렇게 추라이를 해서 결정에 도움을 드리게 하죠. 오케이. 예. 즐거우세요? 네, 재밌어요. 그게 좀 여쭤보고 왜냐면 워커홀릭이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런 맞아요. 것도 많으시지만 맞아요. 또 너무 달려오시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또 한 가지 또 강의라는 또 일도 또 추가가 맞아요. 되셔서 막 세일즈 강의. 주말에 막 강의 나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즐거움의 어떤 비결은 뭘까요? 좋아서 하는 일 같아요. 좋아서 하는 일이고 라방도 느꼈지만 오프 강의에 또 맛이 있더라고요. 저도 좋은 기운을 받고 올 뿐더러 이런 걸 물어보네? 되게 저도 좀 참신해요. 그런 거 되게 느끼고 변호사님 너무 많이 느끼셨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요. 와 잘한다 얘 너무 이런 그런 기운을 저는 믿거든요. 저분들이 다 저를 잘 되라고 막 이렇게 눈 똘망똘망 떠서 저를 그쵸, 바라봐 그쵸. 주시고 그쵸. 경청을 해주시면 제가 막 힘이 나고 저도 막 기운을 얻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Q&A 시간에 뭔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대답들을 해드리면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재미있어요. 즐겁고. 네, 즐겁고. 그래서 음. 요즘은 강의에 또 아주 매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VIP들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고객님들 너무 뭐 좋은 분들 정말 너무 많으시죠. 최고 수준의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부자들의 습관 아니면 상위 1%의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습관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합리적 소비를 하세요. 뭐 허튼데 돈 잘 안 쓰시고 이거다 싶은 거는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 고객님들 워낙 정말 부호 고객님들 많으시지만 써야 될 때 정확하게 쓰고 안 해야 될 때는 딱 안 쓰시는데 이걸 짠돌이다, 너무 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써야 될 때만 쓰는 걸 되게 많이 배우는 게 있고, 그리고 고객 성향마다 달라요. 진짜 자수성가한 사장님들은 진짜 하나라도 아껴서 더 이렇게 하는데, 2세 분들이나 원래 금수저 이런 분들은 또 워라밸을 추구하시니까 굳이 뭐 또 이렇게까지는 그냥 삶의 질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저런 저는 다 제가 이렇게 아우러서 이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라 제가 느낀 제 책에도 많이 다뤄놨지만 되게 검소하시고 써야 될 소비를 하시고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밝습니다. 긍정적이에요. 전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랑 변호사님도 솔직히 안 부러워요. 변호사님들 물론 달라요. 이 어떤 소송이나 이런 사건보다는 비즈니스 쪽을 많이 하시니까 안 부러워. 다 힘든 사람들 만나고 사건, 사고 막 감당해야 되고 아픈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전이가 되거든. 그런 기운들이. 그쵸. 근데 저는 어쨌든 저희 차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니 얼마나 기운도 좋고 기분도 행복한 좋고 순간이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되게 행복한 쇼핑이잖아요. 색깔 뭘로 그쵸. 할지 모델 그쵸. 언제 나와요? 뭐 이런 어떤 즐거움을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전 그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다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두 가지 정도 꼽자면 첫 번째는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네, 합리적 소비. 쓸데없는 어떤 그 보여주기식 이런 소비를 그런 거 안 안 한다는 합니다. 제 손님들 카니발 정말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차 좋은 거 많은데 그쵸. 카니발 다 진짜로 비근한. 근데 그거는 예. 자존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존감이 높으시니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굳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이시다. 맞습니다. 대화법도 좀 다르지 않아요? 우선 뭐 쓰는 어휘나 어구나 다 좋은 단어만 있어요. 그리고 잘 들어주시는 거 맞고, 그리고 당신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것도 제가 잘 들어드리니까. 저번 우리 인터뷰 때도 그랬지만 저는 이렇게 필드에서 영업을 하는 정말 이런 필드에 있는 선수면 제 얘기를 이렇게 정리로 해서 글로 내지는 무슨 법칙으로 되게 정리를 제 인터뷰에도 나오는 거 한번 봐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 필드의 그 날 것의 대화가 진짜 찐이죠. 근데 그걸 날 것의 대화를 이렇게 책으로 딱 정리해서 뭔가 이렇게 딱 글로 내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얘기하면 그런 건 제가 좀 막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행복하다. 되게 긍정적이다. 나보다도 잘 된 분들이 수없이 산도 많죠. 주위에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뭐 이사님도 뭐 이미 상위 1%시지만 맞아요. 근데 좀 기가 꺾이거나 아니면 좀 움츠러들거나 그런 순간은 없어요. 기 안 죽고요. 저는 자존감이 꼬마 때부터 좀 있었는데 어제도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마 학업에 대한 걸 좀 어렵게 하면서 자존감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없었을 때도 막 기죽고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 원천이 어디냐고 요즘들 물어보시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뭐 제가 뭐 저 빌딩 타고 막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업한다고 진짜 전단지 다 돌려보고 미수금 받는다고 이 빨간 딱지 붙여서 이런 사무실에 가서 앉아도 있어보고 다 했어요. 그 33만 원 이런 거 받으러 미수 받으러 그런 것도 다 해봐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 힘들어. 뭐 이게 이 정도면 뭐 내가 뭐 지금 바깥에 뭐 노가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좀 하는 것도 있고요. 날 것에 대한 걸 이렇게 하는 게 또 맞구나 이런 생각이 깊이 있죠. 깊이. 사실 이제 그 작은 성취가 계속 쌓여서 굉장히 이제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라고 표현하지만 훨씬 큰 부호들이어도 그분들이 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 없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얘가 차 파는 사람이라고 폄하하거나 이러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선 또 기본적인 또 결이 있는데요. 고객이 영업사원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부시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나 차나 팔지 뭐 이런 식의 결로 뭔가를 저를 폄하하면 그분들한테는 영업 안 합니다. 굳이.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없지만 진짜 있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좋은 에너지를 주고 해봐야 무슨 그런 손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못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소통해서 세일즈를 하는 거라.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사님, 이거는 차 판다고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도 똑같이 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러니까 저희는 서로 고민을 같이 해서 좋은 솔루션을 같이 도출하잖아요. 근데 뭐 변호사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면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치부는 제가도 굉장히 기분 나빠서 그런 분들하고. 근데 아셔야 됩니다. 제 정말 부호 고객님들 단 한 분도 그런 분들 없어요. 정말 제가 그분들의 파트너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건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태도의 문제인 거 같아요. 태도의 문제. 근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안타깝죠. 속상하고 안타깝고 맞아요. 근데 뭐 우리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신경 쓸 것도 아니지만 진정한 자기 사람은 없을 것인 게 모두를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까지 막 제가 에너지를 써서 좋은 기운을 줄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 가면 정말 절대 잘하는 분들 아니거든요. 그렇죠. 병원 가봐도 의사 선생님들 정말 친절하고 서비스 이런 분들이 정말 병원 바글바글 돼요. 그쵸.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게 프로의 태도죠. 정말 그게 프로죠. 프로지 정말 프로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치부시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일하는 사람들. 그게 사실 인간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쉬울 거 없는 상황에서 이 본인의 모습이 맞아요. 진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변에 그런 좋은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신간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빼야지.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죠? 너무 예쁘게. 사진도 처음으로 무슨 연예인 촬영하듯이 촬영 다 해서 찍었고요. 제목이 우선 기가 막힙니다. 저희끼리 얘기하지만 진짜 가진 게 지독한 뿐이라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했는데 저희 보스도 저한테 그러고 손님들이나 제 지인들 보면 저 만나면 막 지긋지긋하다고 그러거든요. 너무 지독하다고. 그래서 정말로 제목 자체를 마케팅에서 뽑아왔지만 출판사에서 뽑아왔지만 지독함이라는 단어는 다들 있었고요. 거기서 이것저것 뭔가 선별하는데 제일 와닿았었어요. 저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우선 잡았고 이제 준호 헤어의 우리 그 책 섭외하는 전무님이 이걸 먼저 다 읽어보시고 책 선정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걸 다 먼저 드렸거든요.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술술 읽혀져요. 에세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고 유미애가 영상에서 나왔던 이런 영상을 그냥 글로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되게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이제 아마 영상 토막토막 뭐 세일즈는 어떻게 하냐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편하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크기가 다 작게 나온답니다. 가방에 쏙 들어갈 크기니까 꼭 책 읽는 한 해 시작하는 책으로 좀 겟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윤미애 이사님 책은 3권을 제가 구매를 해서 사인본을 가지고 댓글에 이 책을 갖고 싶은 이유 나는 왜 지독하게 살고 싶은가 한 번쯤은에 대해서 가장 뭉클하게 좀 공감 가게 댓글 작성해 주신 분께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쁘게 사인까지 받아서 당연하죠. 한번 이 책은 지금은 나오기 전이지만 맞습니다. 곧 2월 나올 19일, 겁니다. 2월 19일 온라인 네네네. 판매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사님 주실 거줬는데 역시 우리 변호사님은 제가 사야죠. 제가 사야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책은 사는 겁니다. 그럼요. 책은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샀어야 되는데 변호사님 주셔서. 이사님의 감사합니다. 첫 책은 사실 저도 이제 책을 2번을 내봤지만 정말로 사실 그 애정이 많이 가거든요. 볼 때마다 교정하죠. 볼 때 가면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또 맞아요. 괜히 교보문고 가서 어물쩡어물쩡거리면서 여기 있네 그러면서 원래 다 그런 이렇게 거군요. 손도 한번 대보고 그리고 멀리서 지켜도 봐요. 누가 내 거 보는지. 지금도 가문에 갈 때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너무 기쁨이라서. 저도 그러겠군요. 근데 저도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렇게 계속 그 매대에 이렇게 한 코너에 딱 자리 잡고 있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베스트셀러 될 겁니다. 그러길 바라옵니다. 이사님 책에
저는 이제 항상 저자분들께 추천 좀 권해드리는 게, 요청을 드리는 게, 이 책을 저자의 육성으로 어우, 들어보고 좋아요. 싶다. 한 두 구절 정도만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늘 좀 그 신간 책 소개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 처음이어서 네. 되게 몇 페이지인지 좋았어요. 알려주시고요. 네. 페이지가 이게 좀 가제본분이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102페이지고요. 네. 세일즈 고객이 찾을 땐 언제든 대기 중이라는 부제를 갖고 출산 예정일 3일 전부터 휴가는 들어갔지만 출산 예정일 바로 전날 차를 출고하기로 한 고객이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차를 안 받겠다고 인도 거부를 한 것이다. 당시 E클래스 차량의 범퍼가 특수 재질로 바뀌면서 차량의 본체와 약간의 이색이 있었을 때다. 모든 차량이 그랬는데 고객이 납득이 안 된다고 차를 안 받겠다는 것이다. 우리한테는 인도 거부 사태가 가장 큰 사고다. 번호판까지 달았는데 차를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때는 취소도 불가능해 무조건 출고를 했어야만 했다. 나는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갈 준비까지 다 해서 약속 시간인 1시에 맞춰 출고장 앞에 나와 있었다. 도착하니 12시 반, 나는 차의 시트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누워 고객을 기다렸다. 고객은 딱 1시에 맞춰 오셨다. 시트를 올려 몸을 일으키자 내 벤을 본 그분이 눈이 휘청그레졌다. 나는 고객을 모시고 출고장에 차들을 보여드렸다. 고객님 보세요. 색깔이 다른 차들하고 똑같죠? 이것도 보세요. 저것도 보세요. 고객님 눈치가 빨리 병원을 가라는 눈치였고, 인도 하시는 거죠? 그럼 사인해 주세요. 빨리빨리 받으세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사인을 받았다. 나는 바로 밥을 시키고 산부인과를 출발을 했고 둘째를 출산하였다. 이게 아마 제 이제 둘째 출산한 날인데 차 받는 날 차 인도 거부하셔서 정말 저쪽 배가 되게 컸거든요. 아이도 크게 낳고. 이분이 눈이 이만해져서 제가 임신한 것도 당연히 몰랐을 때라 저는 제 손님들이 제가 아이가 둘이라서 출산휴가를 갔는지도 다 모르세요.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때도 임신한지도 모르시고 인도 거부를 했는데 윤미애가 나오니까 보시고 깜짝 놀라셨던 거지. 그래서 그날 제가 출고를 하고 그래서 지금 후기로도 써놨지만 당시에 직원들이 분명히 오전에 출고장에서 윤미애 봤는데 오후에는 등남했다고 사진 올라오고 막 이래서 모두가 지금 모 팀장이 얘기하더라고. 자기 그때 너무 깜짝 놀랐대. 아침에 분명히 출고하는 걸 봤는데 오후에 등남했다고 사진 올라왔다는. 영화 에피소드가. 같은 장면이에요. 정말요. 그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이미지가 맞습니다. 그려집니다. 이때도 선배들은 귀엽다고 지독하다고 저렇게까지 차를 팔아야 되냐. 근데 제가 그때도 그래서 되게 많이 이제 선배들한테 불려다니면서 혼났거든요. 근데 저는 돈을 벌자고 이거를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마무리하고 싶다. 당연히 고객 직원이 출고를 못하고 손님이 차를 안 받으러 왔다니까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폄하하는 친구들은 아유 진짜 어지간히 해라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데 잘 파는 비결, 전화를 잘 받는다는 것. 어떻게 그렇게 차를 잘 파세요? 비결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화 잘 받는 거예요. 우리 고객은 나 말고도 다른 대안의 거래처가 두어 군데 이상은 꼭 있습니다. 급할 때 내가 생각이 나서 나한테 연락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빠르게 답을 해서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마 세일즈 관련돼서 도 많이 다뤄놨고요. 요즘에 또 화두가 세일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세일즈, 뭐 마케팅, 컨설팅 많은 이쁜 말로 말씀들을 하지만 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 그걸 좀 세일즈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런 거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기부여가 어떻게 됐고 이 일이 정말 많은 일에 다 적용되는구나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두 정도 챕터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재밌네요. 네, 그래서 책 정말 읽어보고 술술 싶습니다. 읽혀집니다. 네, 술술 어려운 책이 아니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이사님을 네. 그 롤모델로 생각하는 네. 여동생들, 네. 특히 이제 커리어 워먼이면서도 워킹맘들. 네, 많아요. 워킹맘으로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팬심을 가지고 이사님의 어떤 생각, 태도, 사고방식 그리고 어떤 업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좀 따르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이런 부분은 내가 꼭 조언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많은 분들 전시장에도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 인스타에도 DM도 보내시고 그러세요. 오늘도 뭐 너무 친한 언니 같아요 뭐 이러고 왔는데 그분들한테
어쨌든 저라는 사람을 봐서 자극을 받고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영상을 받거나 오프 강의에서 저를 받거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저한테 뭔가 아웃풋을 내보내시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아 이분이 되게 열심히 잘 사시는 분이구나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많은 사람들 거 영상도 보고 인사도 받고 이러시면서 사라지면 도움이 훨씬 될 거라고 보고 간간히 저한테 장문에 메일 주시고 뭐 하시거든요. 그럼 저 그거 답장 다 하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대신해서 가름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많이 앞서 가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개인 인터뷰 채널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서 많은 또 영감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저 되게 바르게 살거든요. 되게 정직하고 저는 어디 가서 제 자랑을 좀 많이 하는데 저 이렇게 뭔가 영향을 받아서 인사이트 받는 거 감히 얘기하지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또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파트 어디로 해서 어디로 이사했습니다. 이런 댓글도 오시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게 뭐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애정해 주시는 거에 되게 감사하니까 저도 더 열심히 살아지더라고요. 바르게. 그러니까 그걸 그냥 좀 지켜봐 주시면서 이렇게 좀 조금씩 영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이랑 이제 몇 번을 뵙고 또 인터뷰도 2차례 제가 벤치에 가서 한번 했고 또 오늘 스튜디오에 오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드는 키워드는 제가 드는 생각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네. 아, 사람이 참 나답다. 나답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응원해주고 싶고, 관심 가져주고 싶고, 또 팬심도 생기고, 또 만나보고 싶고, 이 사람에게 차도 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나답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벤츠를 판매하시는 딜러분들도 보면 수백 명이신데 그럼요. 몇천 명. 그 중에 이렇게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럼요. 수없는 뭐 수만 명이에요. 그럼요. 수만 명. 그 저도 중에서- 정말 많이 알고 있고. 그쵸. 맞아요. 저는 저희 업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서초동에 2발로 걸어 다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변호사다. 맞는 말이야. 그 중에서 나답기가 맞아요. 쉽지도 않고 또 사실 우리가 이제 귀가 얇다 보니 막 성공 사례 막 여러 가지 듣다 보면 휩쓸린단 말이죠. 맞아요. 나답게 살 수 있는 어떤 비결. 마지막 질문입니다. 되게 그건 질문지에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한 번씩 그 강의 나갈 때마다 하는데 작년에 호주에 가족 여행을 갔는데 비즈니스를 타고 갔죠. 10시간, 11시간을 가니까 저만 비즈니스를 탔어요. 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늘 하면서 자기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구나라고 저는 느끼는데 많은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죠. 몇 명이 탔을까요? 저희 가족은 4명입니다. 그럼 다들 4명, 뭐 2명, 뭐 다른데 한 명은 제가 한 명 맞힌 분한테 선물을 줍니다. 와, 저 못 맞췄을 것 같은데. 못 맞춰요. 대부분 4명, 뭐 2명. 근데 예를 들면 그 불평등에 대해서 딸 아들이 얘기하죠. 또 이야기하죠. 우리 딸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왜 엄마만 비즈니스를 타? 그러니까. 엄마가 돈 벌잖아. 그럼 끝입니다. 아니, 저는 우리 딸도 어이없어 하지만 너가 열심히 벌어서 너도 비즈니스를 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자기애가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상대도 행복한 거고 가족도 행복한 거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제가 안 아파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저의 어떤 성찰도 쌓여야 저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킹맘들한테도 본인한테 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 다 그 영향이 자녀나 가족이나 손님한테나 다 가거든요. 그것처럼 나답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이제 주셨으니까 하면 자기애가 강하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윤미애가 행복한 게 뭐지? 일하는 거, 정직하게 하는 거, 손님들이 저한테 잘한다 하는 게 저는 좀 저의 어떤 행복하니까. 원천이 되거든요. 행복하고. 그러다 보면 나답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도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뭐 손님 많으신데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 낳을 때도 출고를 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윤미애니까 윤미애가 손님 관리를 이렇게 하고 고객 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나와서 출고를 해야 되고 당연히 전화 오는 거 받아야 되고 당연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나답다, 자기애가 강하다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하고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나답게 사는 비결, 자기를 사랑하면 된다. 네.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네. 불행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본인이 본인을 불행한 상황에 포지셔닝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행복한 상황에 본인을 계속 이렇게 마련해 두는 게 아니고 불행한 상황에 본인을 포지셔닝 해두고 거기서 내가 불행하다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스스로 존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사랑해야 돼. 그래야 진짜 몸에 그쵸. 나쁜 뭐 이를테면 마약, 도박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디 갔는데 운동도 뭔가 하고. 운동도 하고 내가 좋은 사람 건강해야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전 정말 본인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손님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런 고객 너무 많고 그런 사람 너무 많은데 그리고 남 탓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 가불관계를 봐도 그럼요. 스스로를 을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들은 을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자, 오늘 윤미애 이사님 모시고 사실 뭐 셀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 생각 그리고 또 신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이사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오늘 워낙 저번 제 촬영 때도 편하게 했는데 역시 저랑 이 합이 잘 맞으세요. 저는 막 이렇게 날것의 걸 막 얘기하면 이렇게 정형화된 정보로 딱 정리해서 훌륭한 석사 2개 갖고 계신 변호사님이고요. 오늘도 여전히 너무 좋은 공간에서 되게 훈남 PD님과 함께 했는데 너무 편하게 잘 촬영했고요. 네. 영상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 댓글도 꼭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저희 댓글 우리 네. 변호사님이 내돈내산으로 사서 제가 살 겁니다. 보내드린다고 협찬 하니까, 아닙니다. 네, 협찬 아닙니다. 네. 사인은 제가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월 19일부터 뭐 온라인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영상이 올라갈지 그 후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10,000권을 팔아야 베스트셀러가 된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어렵지 네. 않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